제가 언론사에 이제 이력서를 써본 거예요. 경험 삼아서 한번 썼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회당 페이를 듣고 이제 바로 생각을 했죠. 투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니까 더 힘드네요. 저는 농구 조금 부러운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시즌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수익적인 면에서 굉장히 방송을 더 할 수 있다. 캡탄스니. 네, 저희는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왔고요. 여태까지 직업적으로 캐스터나 기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느그 쪽에는 이런 선수 없지? 꼭 느그라고 해야 되나? 맛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서울 토박이라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각 종목별로 가장 좀 아이코닉한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축구는 리오넬 메시가 종목 불문하고 세계 최고의 저는 네. 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리오넬 메시는 저는 웬만하면 다 아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서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피지컬적으로 키도 작고 뭐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월드컵 우승까지 딱 마무리 방점을 찍는. 제가 카타르 월드컵 취재를 갔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월드컵 네. 결승전에서 메시가 우승하는 모습을 직관했습니다.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제 경험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런 게. 이제 우리나라 3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네. 나머지 2분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경기 끝나고 바로 갔어요. 와, 그럼 혼자 보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 시상식 하는 모습은 이제 제가 유일하게 혼자 회사 돈으로 봤습니다. 와. 그때 그 경기를 보고 아 나는 이제 축구 다 봤다. 이제 축구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원래 잘 안 부러워하거든요. 네, 뭐 네, 누가 네. 뭐 누구 만났다 뭐 봤다 하는데 전 저건 이거는 진짜 부러워요. 예. 네. 제가 사실 그런 현장 취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사람 많고 사람 싫어하신다고. 네,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자연 쪽 다큐멘터리. 근데 그 제 월드컵은 제가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우리 배구의 정다워 기자님이 메시에 비견할 만한 선수 배구에도 있다. 그런 선수는 없죠. 배구에는. 네. 배구에는 그런 선수 없어요. 세계관이 흔들린다. 김연경 있잖아요.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아이코닉한 선수라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메시에 비견하기에는 사실 배구라는 종목 특성상 아무래도 인기라든지 대중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떨어지잖아요. 물론 김연경 선수가 뭐 역대 이 배구 역사에 있어서 손에 드는 선수인 건 맞지만 사실 메시와 비교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가적 측면에서는 아주 굉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이 국기 스포츠에서 이 여성 선수로서 저렇게 아이코닉한 위치까지 올라간 선수가 과연 있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농구의 그러네요. 박신자 뭐 이런 분들 너무 예뻐요. 당황했어요. 자, 야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네. 네. 지금 최고의 선수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오타니. 네,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렇죠. 메시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타니 선수는 농구 쪽에 비유하자면 진짜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선수는 야구의 모든 것을 바꾼 선수예요. 오. 룰까지 오타니 룰이 생겼어요. 아예. 오. 선발 투수가 내려가면 원래 지명 타자에 못 가는데 그 지명 타자의 타석에 들어설 수 있게 룰까지 만든 오. 게 오타니 선수인데 그 메이저리그 역사에도 나올 수 없었던 선수가 아시아 동양에서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그 50-50 홈런볼 준 분이 경매 61억을 그 공 하나에. 네. 이 선수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이클 조던 메시 그 야구에는 오타니 이 슈퍼스타가 지금 현존에 있다. 배구는 왜 안 껴주시죠? 아 배구가 안 껴주셔도 돼요. 농구는 역시 그분일까요? 아 근데 조던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아. 네, 조던은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니까 저는 스테픈 커리로 뭐 3점의 패러다임을 새로 썼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커리 하면 왜 아이코닉하냐면 전에 없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마이클 조던 같은 공수겸장은 뭐 코비도 있었고 네. 뭐 르브론 제임스도 있지만 커리처럼 키가 작은데 하프라인 바로 앞에서 3점으로 네. 완전히 뭐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고 이런 선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테픈 커리가 일반적으로 엄청난 근육질의 선수 혹은 키가 큰 뭐 빅맨으로서 코트를 호령한 게 아니라 키가 작은 선수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농구라는 게임을 완전히 바꾸면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교체하면서 저는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파리 올림픽 가서 미국 사람 했거든요. 싫어하시는데 되게 사람 많은데 많이 가시는 거예요. 많이 가시는데 미국이랑 세르비아 경기를 제가 현장에서 네. 4강 아니었나요? 네, 4강이요.
그 경기 보고 저도 저 커리는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그죠.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커리 3점으로 뒤집었거든요. 그러면은 레전드 경기를 한번 선정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경기는 진짜 봤는데 와 진짜 레전드였다 하는 경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저는 스티키다, 전무후무한 진짜 스티키다. 구도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이제는 네. 새로 축신이 되려 하는 은바페 그리고 진짜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리오넬 메시 딱 퍼즐 하나 월드컵만 그러니까요. 따면 그 경기 내적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좀 일방적으로 끝났으면 아마 뭐 그렇게 뭐 레전드 경기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달아나면 은바페가 해트트릭에서 또 쫓아가고 결국에는 승부차기 가서 그 마지막에 이걸 리오넬 메시가 우승을 하면서 이제 월드컵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 축구 보면서 막 그렇게 감정에 복받치는 스타일은 아닌데 승부차기로 딱 이길 때 그 희열이 있더라고요. 나 야구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야구 하면은 정말 극적인 경기 KBO 2007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 기아 타이거즈 나지완 선수의 나지완. 끝내기. 2009년 2009년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네.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나지완 의원도 이제 저희 회사에 처음에 왔어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은 그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경기 하나로 지금까지 먹고 산다. 그 얘기할 정도로 임팩트가 정말 강했죠. 맞아요, 2009년에 맞아요. 그 우승 그 경기가 KBO 역대 아마 최고의 경기로 꼽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농구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2년이요? 네, 네. 그때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땄었거든요. 중국 네, 이겼을 중국 꺾고. 때. 네. 근데 중결승도 극적이었어요. 이상민 선수가 3점 슛. 네, 페이크 쓰고 날려버리고 3점 넣고 버저비터를 이겼어요. 그리고 결승에서는 그때 22살에 야오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야오밍을 맞겠어요? 그때 서장훈 선수가 막 네. 몸으로 막 거의 막 키 매달려 차이가 있네. 15cm 이상 나는데 김주성. 서장훈 선수가 그렇게 귀엽게 느껴진 게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경기 진짜 패색이 짙었는데 말도 안 되는 스코어링 럴이 나온 거예요. 뭐 김승현 선수가 김승현 스틸하고 선수가 맞아요. 문경은 3점 넣고 뭐 현주엽 그건- 리버스 레이업 넣고 해서 연장 가서 그 경기를 이겼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후에동이 야오밍이 뛰어들어갔는데 거기 패스했으면 야오밍 덩크 찍고 끝났어요. 그쵸. 근데 후에동이 그때 이제 영웅병이 나온 거야. 내가 이 경기를 네. 끝내겠다. 자기가 얼토당토하는 커리가 빙의돼서 그때 3점을 쏴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때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는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완전 뒤집었고 그 다음에 야오밍이라는 선수가 최전승기 때 우리가 꺾었고 그래서 그 2002년에 그 아시안 게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좋습니다. 배구는 어떤가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제일 기억에 남았고 농담이고 저는 뭐 결국에는 또 김연경 선수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지난 시즌 이 김연경 선수가 우승을 하냐 못하냐가 그 선수의 이제 마지막 맞아요. 커리어에 맞아요. 있어서 일종의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하냐 그렇죠. 못하냐의 것처럼 굉장히 마지막에 달라질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5차전도 다 뭐 듀스 1점 차 이렇게 가서 5세트까지 가서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맞아요. 이제 한국생명이 승리를 하면서 네. 김연경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런 거 보면서 김연경은 정말 스타는 스타구나. 메시가 결국에는 기어이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김연경도 결국에는 우승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이 스포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랑하는 이 스포츠에 지금 말했던 그런 낭만들이 사실은 이 스포츠가 발전할수록 좀 그런 낭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분 패널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축구는 그러니까 이제 원클럽맨이 나올 수가 거의 없는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원클럽맨이다라고 하면 다 옛날 선수들밖에 이제 언급할 수가 없고 이게 워낙에 상업적인 부분이 이제 강조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선수의 이적. 그런데 뭐 본인이 본인 가치를 인정받고 돈을 받고 팀을 옮기겠다는데 그거에다가 사실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원클럽맨에 대한 리스펙트가 되게 좀 있는 편이었고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말년에 비록 그 선수의 폼이 떨어졌을지언정 네. 이게 낭만이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그런 서사가 아닐까. 그 낭만적인 요소들이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역사의 이제 뒤편으로 사라지는 추세가 아닌가. 뭐 야구 같은 경우는 낭만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는 게 예전에 최동원 선수가 그렇죠. 한국 시리즈 4승을 거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네. 절대 이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지금은 왜 없냐면 이게 다시 나올 수 없는 게 지금은 다 분업화돼 있어요. 그렇죠, 야구가 그렇죠. 다 쪼개져 있고 각자 포지션이 있고 예전에는 129, 139를 기본으로 던졌어요. 옛날에 박승식 선수 15이닝 완봉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낭만 그 자체.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낭만적이었죠. 왜 낭만이 살았다고 하면 이런 거야.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 과학화돼 있고 분업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야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구는 어떤가요? 농구의 낭만? 저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 그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뭐 선수들끼리 으르렁거리는 것도 없고 어. 전부 다 그냥 위아더 월드처럼 친해져서 옛날에 그런 막 진짜 보기만 해도 서로 욕하고 진짜 지지고 죽일 볶고 듯이 네. 했었던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이제는 스포츠가 낭만적이지 않다. 이런 시선도 있어요. 특히 NBA에서. 오.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전부 다 SNS로 서로 연락하고 그 도시 가면 친한 선수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행태를 되게 싫어하는 그 올드 스쿨들이 있거든요. 네. 야 우리 때는 말도 안 섞었어. 진짜 코트 위에서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진짜 죽여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전날에 밥 먹어, 그 다음에 경기 전에 포옹해, 끝나고 나서 좋아요 눌러. 근데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아까 우리 강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낭만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네, 네. 맞아요. 저는 뭐 스포츠에서 낭만은 약간 서로 지금은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단어 아닐까. 전 되게 공감 많이 하는 건 메날두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엘클라시코 하면 난리 나죠. 진짜 서로 진짜 맞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서로 안아주고 뭐 경기 전에 걔는 또 이제 되게 그런 막 뽀뽀도 하잖아요. 막 서로 그냥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라이벌 아니 뭐 그쵸. 막말로 슈퍼매치도 K리그도 맞아요. 요새는 이제 K리그도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런 게 종종 그립지만 이게 뭐 억지로 그렇죠. 예전에 이랬었는데 네, 네. 지금은 왜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스포츠를 보는 재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아닐까. 네. 네. 배구는 어떨까요? 배구가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죠. 이 남자보다 여자 선수들이 인기가 더 많고 네. 시청률도 훨씬 잘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서 반대로 이제 남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김상우, 김세진, 신진식 이런 분들을 보고 그쵸.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남자 배구 선수들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 지금도 문성민, 김요한, 김요한 뭐 박철우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완전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약간 오프닝 게임, 5시 경기 네. 막 하고 해. 관중 뭐 그냥 뭐 들어오든 말든 어. 인기가 없으니까요. 어. 그 뒤로 메인 매치처럼 남자부 경기를 하고 어.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려서 물론 그게 이제 국제 경쟁력의 하락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 앞으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있을 거라는 이 전망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약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서 저는 좀 그 옛날 그 우리가 즐겼던 남자 배구의 낭만을 조금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자 배구는 지금 낭만을 따질 때가 아니네요. 보니까 빨리 뭔가를 해서 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걸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되게 배구계에서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임성진 선수. 예, 이 선수가 이제 배구도 잘하지만 이제 얼굴로 유명하니까 사실 농구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제 이관희 선수가 그 솔로 지옥 나가서 네. 좀 효과를 많이 누렸잖아요. 내보내자? 맞아요. 그래서 배구계 차원에서 V리그 차원에서 임성진을 솔로 지옥에 내보내자. 제 저기 나가면 무조건 대박이다. 왜냐면 키가 막 나쁘지 않아. 190이 넘는데 얼굴이 막 완전 아이돌이고 그러니까 걔는 나가면 무조건 이제 화제가 된다. 쟤를 내보내자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생각 네, 같아요. 야구- 야구 쪽에서 나 혼자 산다에 김도영 선수 나왔었고 네, 박도영 네. 선수 나오고 막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예능을 좀 활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 이제 배구 남자 쪽은 고민이 많습니다. 내 종목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진짜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나에게 스포츠란 무엇이다? 요거 딱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나에게 스포츠란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원래는 첫 번째였는데 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니까 좀 아, 쉴 때 축구를 아예 안 보고 왜냐면 맨날 K리그 시즌 해외 축구 시즌 합치면 휴식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계속 이제 배세다 보니까 국내 축구는 또 국내 축구대로 발로 해야 되고 해외 축구 다 리그 좀 많습니까? 지금 뭐 당장 5대 리그, 4대 리그 네. 다 챙겨보고 팔로우 하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열정이 자꾸 좀 떨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로 두고 제일 좋아하는 걸 요즘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넌 첫 번째는 아니야. 첫 번째가 되면 제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네.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참 상투적인 건데 이게 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나에게 스포츠란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아주 귀한 밥벌이가 됐죠 이제는.
현실적인. 진짜 무미건조하지만 네. 딱 그곳 그 자체. 왜냐면 이제 아빠가 되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다 회사를 맞아요. 나가니까 지금 당장 야구 없어지면 이제 숨고 등록해야 되거든요. 아이, 그럼요. 정리 전문가로. 청소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한다면 뭘 할까 고민해보다가 제가 좀 청소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청소 대행업체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현일 위원님. 저는 무교인데 네. 스포츠는 삶의 구원이다. 오. 네,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를 안 좋아했으면 분명히 좀 나쁜 길로 빠졌거나 그래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건전해지고 좀 건강한 정신도 갖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 보니까 저희 아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축구 그다음 농구 이제 아직까지 야구에 대한 맛은 모르는데 축구를 정말 좋아하니까 아들이랑도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 때문에 축구를 공부하고 제 삶을 이렇게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 좀 농구가 지겹지는 않아요. 네, 아직 농구는 지겹지 않아서 저는 삶의 구원이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답 기자님에게. 저에게 배구는 아르바이트다. 와, 밥벌이보다 더하다. 제가 이제 회사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월급을 받지만 배구 시즌에 이제 제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제가 좀 배가 따스워요. 사실 저도 이제 황덕영 캐스터랑 비슷한 게 저도 1년 동안 늘 스포츠 안에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지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럼요. 14년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일에다만 온전히 쏟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진짜 집에만 있고 이제 운동도 집에서만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저는 스포츠 유튜브는 아예 안 봅니다. 거의 뭐 다큐멘터리, 동물, 뭐 역사 채널 이런 것만 보고 스포츠 자체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좀 멀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팔로우를 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부록이 된 나이라서 뭔가 삶의 그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스포츠와 붙어 사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하여튼 배구는 저에게 알바입니다. 네. 네, 어쨌든 기나긴 이야기가 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답게 즐거웠던 시간인데요. 호스트분들께서 풀어주신 썰들을 이제 듣다 보면은 스포츠의 재미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다는 점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토토를 직접 구매해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트맨 구매 한도는 회차당 10만 원이며 PC 접속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탭을 누르시고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이제 구매 가능한 게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포츠 썰티타카 그동안 대한민국 4대 프로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이슈와 썰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우리 호스트분들 어떠셨나요? 워낙 이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도 저는 오늘 희망을 보고 그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항상 농구판에만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다른 종목의 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역시 우리 정 기자님 말씀대로 상대적 행복이 중요하구나. 네네. 절대적 저 행복. 사람보다만 행복하면 돼. 네, 비교하면서 살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다양한 종목분들과 얘기를 하니까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진짜. 네. 저도 조현일 위원님처럼 이게 해설위원들은 사실 진짜 한 종목만 그쵸. 계속 하거든요. 네. 저도 타 종목에 대한 뭐 이해도가 높진 않지만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이랑 좀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포츠 썰티타카 그동안 다양한 스포츠 썰과 함께 달려와 주셔서 우리 네 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곤 하죠. 저희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스포츠 썰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썰티타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